번째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0827번 분이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제가 한번 직역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7살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와, 27살. 아, 대단합니다. 2018년 12월에 삼본역에 있는 주몽주공 아파트 10단지 21평을 2억 7천에 매수해서 2억의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 거네요. 현재 호가가 한 3억 선에 있는데 양도세를 내서라도 지금 현재 매도하고 이 매도한 자금으로 노원이나 창동역 쪽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갈아타기 어떤가요? 라고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고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저의 답변부터 드리면요, 갈아타기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보니까 27살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2018년에 했다면 25살 때부터 투자를 하신 거네요. 와, 박수를 일단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깨우친 분인 것 같아요. 절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깨우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선점해서 빨리 시작하신 분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나중에 정말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연을 뽑은 이유가요, 사실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한 26, 27살 때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 부동산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이제 가져갔지만 저는 제가 시작했던 시기가 하락기였기 때문에요. 사실 돈 주고 산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정말 그 초창기 때 많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뭘 알겠습니까? 너무 어리니까 부동산이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사실 많이 당하기도 했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좀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기를 좀 잘 타서 이렇게 부동산의 재미를 보고 이렇게 부동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보셨을 텐데요.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라는 거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쉽게 벌리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벌린 돈들은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들은 잘 지키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렇다면 왜 갈아타기 찬성 의견을 드렸는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판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이었죠.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4호선 3번역 바로 뒤편에 주몽 10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25년 차가 됐고요. 약 2,100여 세대 정도가 됐습니다. 자, 판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갈아타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상계주공 쪽으로 갈아타셔도 좋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부동산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좋은 상품인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또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간단하게 팁 하나 좀 얹어 드릴게요. 저는 그 상품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수준에 제가 돈 10,000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0원밖에 없대요, 10,000원. 근데 어떤 상품을 제가 보려고 해요. 상품 사려고 합니다. 상품점에서 이제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상품이 10,000원짜리 상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2,000원에 팔고 있어. 2,000원.
아니, 10,000원짜리 상품을 어떻게 2,000원에 팔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엄청 싸네? 10,000원짜리 2,000원에 파네? 하고 덥석 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덥석 무시는 분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니, 이 상품이 왜 10,000원짜리 2,000원에 팔까 하고 상품을 계속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요? 하자를 발견한 거예요. 하자. 이 상품에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2,000원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취득을 안 하신 분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은 선택을 한 거겠죠? 자, 상품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3번의 10단지가요. 저는 이 상품성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의 하자라는 건 결국엔 재건축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하자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3번 주공 10단지는 아쉽게도 재건축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사업성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의견을 드린 거고요. 하자가 나면 결국엔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지금 뭐 25평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수도권 일대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뭐 한 5, 6억 하는데 우리 상품이 지금 2억, 3억 해요. 반가격이에요. 근데 대부분 재건축이 되는 상품들은 신축과 동일시하죠. 왜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결국엔 이 아파트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기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오래된 아파트라도 금액이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근데 다만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이 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다른 상품을 제가 또 보는데 이 상품이 또 똑같이 10,000원짜리 상품입니다. 10,000원. 그리고 난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신상품이 들어왔대요.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상품은 품절이 되고 이제 비슷하지만 신상품으로 나온 거래요. 근데 이 신상품이 15,000원이래. 15,000원. 15,000원. 근데 나는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어. 근데 이 5,000원을 내가 더 지불을 해야지 이 신상품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상품은 품절이 됐고요. 꼭 이 상품을 사고 싶어. 근데 난 5,000원이 필요해. 근데 못 사요, 못 사. 왜? 난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이 좋은 상품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요. 상계나 뭐 창동 일대의 이 주공 아파트의 소형 평수들 있죠. 소형 평수들. 뭐 10평대, 10평대. 이런 아파트가 저는 요거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000원은 결국엔 저는 분담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분담금. 아파트의 분담금. 이 아파트가 신상품, 새로운 신축에 될 만한 소재의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이 새로운 아파트가 됐을 때 결국엔 내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이 상품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분담금이 필요해요.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내가 이 상품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상계주공 8단지가 가장 먼저 지금 재건축을 시작을 했죠. 얘네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요.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좁은가가 일반 분양가가 거의 한 4억 8천대,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3억대 후반에서 4억 정도. 25평대 3억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평당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형성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 근데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평당가가 설정이 되는데, 얘네가 지금 뭐 10평에서 12평 요 사이가 대지 지분이요. 보통 한 7평에서 8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상계주공 일대 단지들이 사업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례율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비례율 뭐 많이 나와봤자 한 100%에서 한 뭐 105% 뭐 요 사이 뭐 110%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권리가액 수준에서 감정가가 그냥 유사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지분이 많아야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무상 지분율 뭐 120%뭐 잡는다라고 쳐도 기껏해야 9평 받는 거야. 9평. 네. 근데 25평을 내가 신청을 한다면 최소 내가 몇 평이 필요한 겁니까? 한 16평은 필요한 거잖아요. 16평. 16평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분담금이겠죠. 분담금. 근데 이 16평에 한 뭐 조합원 분양가 평당 1,500만 원씩 뭐 곱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분담금 대략 한 3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3억. 3억. 아니, 얘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조합원 분양가 뭐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에 거의 뭐 가까이 한 3억 정도를 분담금을 내라고 한다면 낼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소형 평수는 별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분이 작은, 지분이 정말 코딱지만한 이런 재건축 단지의 소형 평수 때는 사실 별 실익이 없어요. 별 실익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상 미래 가치는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긴 해요. 근데 다만 시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자체가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재건축을 지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장기간 보고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두 가지 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비규제 있죠, 비규제. 뭐 인천이나 뭐 이런 일대들, 이 비규제 지역 일대에 재개발 물건을 좀 보세요. 재개발. 한 2억 정도면. 2억도 안 하는 상품들도 많아요. 한 1억 5천, 1억 중반 정도면 재개발 지금 현재 뭐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현재 관리 처분이 난 단지들은 뭐 2억대면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물건들을 좀 유념 있게 보시고 차라리 이게 빨리 입주가 돼서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이 보유 여건 2년만 채우면 비과세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뭐 사실 부담이 크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나는 중심부로 들어오고 싶어요. 무조건 난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근데 2억 갖고는 서울 뭐 갈 만한 곳이 아예 없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피가 최소 4억입니다.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중심부에 있는 소형주택을 보셔야 돼요.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용산이에요. 용산. 요 정도 자금이면 용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용산의 개발은 무궁무진하죠. 요건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워낙 이 개발 권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5.6 부동산 대체에서 가장 이슈화가 된 게 뭡니까? 용산 개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재건축 단지보다는요, 비규제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지, 속도가 많이 나가져 있는 단지를 보시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난 단지가 가장 좋겠죠. 그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나중에 적정 부분 비과세 받는 목적으로도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또는 용산 지역 일대 이 소형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뒷번호 3540번 분이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좀 긴데 직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네. 최근 신도림 역세권 나홀로 아파트 25평대를
매매했습니다. 근데 울음 표시가 있네요. 울음 표시. 뭔가 이게 뭐 마음이 썩 들지 않은 것 같아요. 142세대짜리인데요. 근처 도림사거리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점점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점점. 이게 내가 왜 여기 투자했을까라는 이 글씨 같아요. 글자를 보니까 네. 최대한 빨리 자금을 모아서 대단지로 옮기고자 했는데 그동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답변부터 드릴게요. 당연히 갈아타기 하셔야 되고요. 본인도 알고 계시네요. 본인도. 네, 이거 내가 왜 투자했을까라고 지금 약간 후회 이 문자 사연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거주와 투자를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을 보니까는요. 시세 차익의 목적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라 뭐 하루라도 빨리 지금 돈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심정 자체가 시세 차익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이런 시세 차익이 강하신 분들은 거주와 투자에 있어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신혼 부부이신데 시세 차익의 목적을 두고 우리 여기 이 지역으로 주택을 나홀로급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매수한 걸 좀 후회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대단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위치가 여기가 이제 그 역사가 생기는 도림 사거리역이에요.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역 근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아마 요 라인 쪽인 것 같아요. 요 라인 쪽. 요 라인 쪽에 이제 나홀로급 아파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뭐 거의 20평대에 뭐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 합니다. 5억대 정도. 네. 그래서, 요 라인 쪽으로 나홀로급 아파트를 매수하신 것 같고요. 자, 판서를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데, 사실상,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고서는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거주와 투자는요, 완전히 반비례해요. 이 공식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거주를 택한다면요, 수익성이 떨어져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만약에 내가 반대로 투자성이 짙은 부동산을 선택한다면요, 거주를 열악하게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거주와 투자는 완전히 분리하고 보셔야 돼요. 이걸 똑같이 거주 겸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상담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로 많이 거의 강의 형식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이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좀 알기 쉽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5억이라는 현금이 있대요. 지금과 같이. 근데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A와 B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분은요, 거주를 원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분들 많죠. 뭐 특히나 여성분들은 무조건 아파트 살아야 되고 좀 거주의 만족도 그리고 좀 안정성이 있는 집을 좀 확보하자 이러신 분들이 계시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투자성이 좀 강하신 분들의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가치의 가정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A와 B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현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거주의 목적에 있는 분들은요,
5억이라는 현금 갖고 갈 만한 서울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저기 아무리 찾아도 저기 노원, 도봉, 강북, 뭐 금천구, 구로 뭐 요 일대 라인 쪽만 보실 수 있죠. 그 라인에 사실 우리 신축 아파트만 하더라도 25평대 거의 9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건축 단지들도요, 거의 신축과 동일시의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집값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결국엔 20년 차 된 구축 아파트 봐야 돼요.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는 구축 아파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번 거주하면 보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80%가 10년 이상 거주한대요. 그럼 20년 차 된 아파트 결국엔 30년 차가 됐을 때 매도할 생각으로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5억에 산 금액을 5억에 팔 수 있나요? 떨어져요.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선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의 상품성에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30년 차가 된 거는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세예요, 80세. 그러면 생가사에 완전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아파트와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개선되는 거지 우리 아파트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파트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이에요. 그럼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5억 주고 사서 5억에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10년 전과 10년 후가 똑같습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집값은.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투자성이 짙은 분은요, 5억이라는 현금 갖고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한 2천에 한 120 파는 저기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간다면 빌라 살아야겠죠. 방 3개짜리. 주택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거주를 열악하게 하라 그랬죠. 수익성을 얻으려면.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지역 간다면 빌라로 뭐 접근을 하시던지, 또는 무조건 아파트 살고 싶다 하면 지역적 서열이 뒤에 있는 뭐 강북권 이런 지역의 일대에 뭐 25평 월세를 가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평대 원하신다면 경기도권으로 좀 빠지셔야겠죠. 그런 열악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합니다. 5억이라는 현금 갖고. 어디 투자할 수 있나요? 이 사람. 저기 마포, 성동구, 뭐 강동구 일대 준대장급으로 접근할 수 있어. 5억 갖고. 뭐 재개발 이런 것도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얼마 올랐냐면 5억 올랐어. 5억. 그래서 총 토탈 해가지고 얼마 올라간 겁니까? 10억 된 거예요. 10억. 이 10억 갖고 어디 가요, 이 사람? 강남 갈 수 있다고. 강남. 지금 강남에 있는 뭐 송파에 웬만한 대장급 다 갈 수 있어요. 자,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요, A와 B는 동일선상에서요 10년 전에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A의 가정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요, B의 가정은 어느덧 저기 강남까지 가 있다고요. 이 현상을 뭐라 그래요?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요. 초양극화. 그래서 거주와 투자는 완전히 분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월세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월세, 그거 나가는 돈인데 그거 아깝게 그거 어떻게 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럼 반대로 거주를 원하시는 분이 5억이라는 현금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3억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대요. 그럼 총 8억이라는 아파트를 샀겠죠. 신축은 못 사요. 한 10년 차 된 아파트 사는 거예요. 강북에. 자, 근데 이 3억이라는 우리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거는 뭐 저기 원리금 안 나가는 돈입니까? 우리가 보통 3%로 계산한다면 얼마 나가요, 보통? 한 120 나가는 거예요. 3억이면 120만 원. 그러면 이 원리금은 그냥 안 나가는 돈이고 이 이자만 나가는 돈입니까? 똑같은 돈 아닙니까? 얘도 월세 살면서 120만 원 내고, 이 사람도 저기 담보대출 받아서 120만 원 똑같이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8억짜리 강북에 요 10년 차 된 아파트 본 거고요. B는 마포용산 뭐 강동구 일대 이 준대장급 아파트 본 겁니다. 지역적 서열 자체가 틀려요. 입지도 틀리고 서열도 틀리고 연식도 틀려요. 그러면 올라가는 상승률이 똑같겠습니까? 이 8억대 사시는 분이 마포용산 성동구 일대에 준대장급 갈 수 있어요? 못 간다고요. 엄두도 안 나요. 엄두도 안 나요. 지역적 서열이 몇 단계나 위에 있다고요. 아니 똑같은 돈을 지불하면서 120만 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지불하면서 누구는 가치가 계속 상실되고 누구는 저기 뭐 강남 권역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제는 거주하고 자가 점유하면 돈을 버는 시기는 이미 옛날에 끝나버렸다고요. 80년대 끝나버렸다고요. 그런 시기 이제 둘도 안 와요. 물도 고이며 썩습니다. 내 피 같은 내 보증금, 내 전 재산을요,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바닥에 그냥 깔고 있는 격이에요. 화폐라는 건 시장에 유통되고 순환이 되고 자산이 그래야 증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깔고 있어요. 깔고 있어요. 누구는 돈도 지불도 없으면서 남의 돈 이용해서 전세 세입자 돈 이용하면서 재산을 계속 증식하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증금 올려달래요. 그럼 보증금 증액되는 전세 보증금 증액되는 거 또 어디다 사용합니까? 또 부동산 또 투자하는 겁니다. 남의 돈 이용해서 돈도 지불도 없으면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관점 자체가 내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거주와 투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셔야지 원하시는 부동산과 원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